조금, 지금 유 관장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저 일본 건국 신화의 땅을 찾아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 큐슈 역사 기행이라고요. 그 책을 하나 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인데 이 책이 좀 사연이 많습니다. 제가 일본 그 여러 지역을 좀 답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큐슈 지역 여기가 이제 고대 그 한국하고 일본하고 관계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지역이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답사를 다시 하고 그리고 이제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근데 책을 낼 때마다 저희 아내가 말리죠, 저를. 책을 내지 마라. 이번엔 또 어떤 출판사를 망하게 하려고 책을 내느냐. 이 출판사가 다행히 망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제가 굳이 이 책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책을 내면서 제가 몇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내면서 정말 제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책을 낼 때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최대한 사람은 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만 최대한 오류를 줄여야 된다. 뭐 아무튼 큰 깨달음을 얻은 뭐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서 일본의 건국 신화에 관한 얘기 그리고 우리는 그 천손강림지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단군신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환인의 아들이 환웅인데 이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그 내려온 것은 아마 태백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태백산이 어디냐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시면서 여기가 이 환웅이 내려오는 데야. 그거 가보셨나요? 가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뭐 백두산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뭐 백두산은 또 지금은 이제 분단 상태고 가려면 또 중국을 거쳐서 가야 되고 참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런데 일본은 이 건국 신화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천손강림지라는 데 있어요. 이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일본은 이제 뭐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요.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이렇게 4개 큰 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작은 섬인데 한 6,000개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6,000개가 좀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37만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1억 2,600 여기도 인구가 좀 줄었어요. 많았을 때는 1억 4천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제 고령화 시대, 저출산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겠죠. 밑에 다시 한번 제가 일본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한국어에서는 그냥 일본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일본어에서는 이제 이것을 니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니혼곡구, 니혼진 그러니까 일본국, 일본인 할 때는 니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니폰 그럴 때가 있어요. 니폰. 아마 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울트라 니폰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붉은 악마가 있고 일본에는 이제 그 붉은 악마처럼 그 축구 응원하는 그 울트라 니폰이 있는 거죠. 니폰. 그래서 이 니혼 니폰 우리는 그냥 한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이고 원래 정식 국명은. 근데 여기는 아무튼 니혼이라고 할 때도 있고 니폰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의 그 지인들한테 이게 왜 발음을 두 가지로 하느냐 좀 이상하다. 그랬더니 두 가지로 하는데 자기네들도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는 모른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1934년에 그런 논의가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니혼, 니폰 이렇게 두 가지로 발음하는데 그러지 말고 니폰으로 통일하자. 니폰이 뭔가 좀 강한 그런 그 느낌이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1934년이라는 시점이 일본이 이제 이 만주 침략하고 나서 만주국 세우고 그리고 이제 중국 본토를 노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일본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일본 땅인데 요 위쪽에 여기가 이제 삿포로죠. 동그라미 제가 쳐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오키나와예요. 오키나와. 제가 왜 동그라미 쳐놨을까요? 원래가 다른 나라. 원래 다른 나라였죠. 그래서 여기는 뭐 다른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아이누라 그래가지고요. 지금도 이제 홋카이도 아이누들이 이제 홋카이도에서 많이 오랫동안 살고 있었고 아이누는 지금도 사실은 일본 내에서 차별을 받습니다. 차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근데 여기는 이제 거의 뭐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누 부족이. 그러니까 여기 나라가 없었고 그냥 점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1868년 메이지 유신 단행하고 그리고 나서 69년인가 아무튼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키나와를 침략을 했죠. 그래서 이 두 지역은 원래 일본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한 150년쯤 전에 이제 일본에 이제 복속이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150년쯤 지났는데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홋카이도는 일본 땅이고 오키나와도 일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5년 일제 지배를 받았잖아요. 더 오래 우리가 지배를 받았으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지금 일본 땅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일본 건국신화, 뭐 건국신화는 뭐 중국도 갖고 있잖아요. 뭐 사망오제 뭐 이런 거 건국신화라는 게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 로마신화 뭐 다 이런 게 있는 건데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간단해요. 하늘나라의 환인 그리고 그 아들 환웅이 이제 땅으로 내려온다. 태백산 꼭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곰하고 호랑이가 나타나서 사람으로 환생하고 싶다. 뭐 이래 가지고는 이제 곰이 웅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환웅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단군이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우리 신화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이상 뭐 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거죠. 환웅이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왔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천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냐 이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거든요. 다만 우리는 이제 하늘의 자손이라는, 하늘이라는 것은 그때 이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뭐 그런 어떤 것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어떤 그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의 자손이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천손 민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신화를 역사학자나 이제 신화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곰을 숭배하는 부족 그리고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외부에서 이 하늘을 숭배하는 이 환웅 부족이 왔다. 그래서 이 곰 부족하고는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결합을 하고 호랑이하고는 이제 뭐 문제가 있어서 호랑이는 뭐 퇴출됐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됐다. 뭐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군 신화라는 거, 그러니까 이 건국 신화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 그 얘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그 이후 단군 얘기부터가 이제 실제 어떤 역사적 실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일본 신화를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세요? 선생님들 중에 일본 신화? 일본 신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관심도 없으시죠? 그렇죠, 뭐, 예. 우리나라 건국신화도 아니고, 뭐, 일본 건국신화인데, 뭐, 딱히 뭐 관심을 가질 분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들여다보고 뭐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게 사실은 일본의 이제 건국신화, 진무천황신화를 한 건데, 제가 여기에 지금 이제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최대한 이렇게 간략하게 줄인 겁니다. 얘기를.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최대한 간략하게 줄인 건데도 꽤 길어요. 하늘과 땅이 처음 나누어진 이후에 이 다카마 가하라에는 계속해서 신들이 나타난다. 가장 마지막에 나타난 게 이자나기하고 이자나미라는 남녀신이에요. 남매였던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오노고로 섬에 내려와서 결혼을 해요. 남매가 결혼하는 거죠. 그리고 히루코가 태어나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아. 그 물에 뛰어서 보내버립니다. 버린 거죠, 그냥. 그 후 도시는 계속 관계해서 많은 섬들과 신들을 낳는다. 마지막으로 불의 신을 낳았는데 그 때문에 여신은 불타 죽었다. 네. 아무튼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불타 죽었잖아요. 이자나미가. 이자나기는 요미노쿠니로 여신을 찾아갔으나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 달아난다. 이자나기는 불길한 기운을 씻어내기 위해 히무카에 있는 타치바나 노도의 아마키하라로 갔다. 그곳에서 왼쪽 눈을 씻자 아마테라스 오미카미, 일본에서 얘기하는 이제 천조 대신입니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태어나고 오른쪽 눈을 씻자 츠쿠요미노 미코토가 태어났고 코를 씻자 스사노노 미코토가 태어났다. 이상하게 그 옛날 일본 사람들은요 또 이름이 물론 여기까지는 신인데 이름이 또 깁니다. 이자나기는 세 명의 신에게 다카마가하라의 밤의 세계인 요르노스쿠니 그리고 바다인 우라바라를 나누어 다스리게 했다. 그러나 스사노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죽은 어머니 이자나미가 살고 있는 나라로 가고 싶다고 울부짖자 화가 난 이자나기는 그를 추방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추방한 거죠. 스사노는 누나인 아마테라스에게 호소하기 위해 다카마가하라에 갔으나 아마테라스는 동생이 자신의 영역을 빼앗으러 온 것으로 오해했다. 두 신은 점을 치며 대립했다. 아마테라스는 스사노의 검을 입에 넣고 스사노는 아마테라스의 고분옥을 입에 물고 힘껏 깨문 다음 멀리 뿜어냈다. 그러자 스사노의 입김에서는 남자신, 아마테라스의 입김에서는 여자신이 태어났다. 스사노의 검이 변해 여신이 되었으므로 스사노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됐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걸 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었고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런데 스사노의 검이 변해 여신이 되어서 그래서 나쁜 마음을 먹고 있지 않았다.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도 사실은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스사노는 자신의 승리의 우쭐에 난폭하게 굴었다. 그의 태도에 화가 난 아마테라스는 아마노 이와토의 몸을 감추었고 다카마가하라는 어둠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이게 태양신이잖아요. 이 아마테라스가. 그러니까 태양신이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세상이 이제 어두워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로 천지사방의 많은 신들이 상의를 하고 있는데 이때 800만 명의 신이 모였다 그래요. 이 동굴에. 이때 이 아메노우즈 메노미코토가 신 중에 하나겠죠. 아마노 이와토 앞에 내려와 가슴을 드러내고 치마끈을 내려. 그러니까 여기 숨어 있는데 요 앞에 와서 가슴을 드러내고 치마끈을 내려 음부를 내보이며 요란하게 춤을 추었다. 이에 모든 신들이 웃음을 터뜨리자 궁금해진 아마테라스가 무슨 소동인가 하고 바위문을 여니 다카마가하라가 다시 밝아졌다. 세상이 다시 밝아진 거예요. 태양이 나왔으니까. 신들은 스사노에게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그를 추방했다. 스사노는 이즈모쿠니의 히노카와라는 강의 상류로 내려왔다.
이즈모 풍토기에 따르면 이거 흥미롭습니다. 스사노의 4대 손인 아츠카미즈오미 스노 노미코토가 사실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즈모국은 처음에 작게 만들었다. 여기에 더 이어붙여 크게 만들자고 했다. 마침 신라가 등장합니다. 신라의 고제 남은 땅이 있어 어린 여자아이의 가슴처럼 폭이 넓은 가래를 큰 물고기의 아가미에 내리꽂듯 신라의 튀어나온 땅에 내리꽂아 잘라낸 다음 세 가닥으로 꼰 그물을 걸고 구니코 구니코라고 하면서 나라여 오라 하면서 땅을 끌어당겨서 이어붙였다. 이것이 코지의 오리타에 지금의 시마네켄 오즈 해변이다. 네, 지금 시마네켄 하면 이제 독도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세월이 흘러 스사노의 6대 손인 오쿠니누시가 하늘세계인 다카마가라와 지하세계인 요미노쿠니 사이에 자리한 지상세계인 아시하라노 나카츠쿠니의 지배자가 되었다. 아마테라스는 아시하라노 나카츠쿠니를 자신의 자손이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해 다케미 카츠치를 보내 오쿠니누시의 아들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뺏었다. 그리하여 아마테라스의 자손인 미니기노 미코토가 그 땅의 지배자가 되어 히무카 지방의 타카치오 고무리에 강림했다. 강림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쭉 하늘나라에서 뭐 서로 결혼하고 애 낳고 그리고 서로 다투고 뭐 이러다가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의 환웅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신화에서는 바로 니니기노 미코토가 우리 그 환웅에 해당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웅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니니기노 미코토가 정말 하늘에서 내려왔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정확하게 썼는지도 참 궁금해요. 네, 제가 이제 이 고사기하고 뭐 일본석 이런 거 이제 번역된 걸 봤는데 아무튼 그걸 보면서도 저 개인적으로도 야 이거 어차피 그 신들의 얘기인데 하늘나라 얘기고 이건 역사적 실체하고는 별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장황하게 썼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바로 끝나지는 않고 니니기의 아들 호리노 미코토는 형 호데리노 미코토의 낚싯바늘을 빌려서 낚시를 하다가 바늘을 바다에 빠뜨렸다. 호오리가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형은 용서하지 않았다. 이때 호오리는 소금의 신 시오즈치의 도움을 얻어서 바다의 신 와타지미의 궁전으로 내려가 마침내 도미의 목에 걸려있던 낚싯바늘을 찾았다. 그리고 바다신의 딸 도요타마 히메와 결혼에 돌아왔다. 호오리는 아내가 건네준 시오미츠 구슬과 시오히루를 이용해 형을 복종시켰다. 동생이 이긴 거죠. 이 아내와 그 사돈어른이 아니지 장인의 도움을 받아서 호오리는 아내가 건네준 시오미츠 구슬과 시오히루를 이용해 형을 복종시켰다. 어느 날 호오리는 아내와의 약속을 어기고 아이를 낳기 위해 바닷가로 간 아내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호오리 아내는 그 길로 바다로 돌아가 버렸다. 그녀가 낳은 아들 아마츠히코 히코나기 사타케우 가야후키 아예즈 노미고토 이건 진짜 어떻게 읽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일본 사람들도 잘 못 읽습니다. 예. 의 아들이 바로 일본의 초대 천황인 진무 천황 무야마토 이와레비코노 미코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니니기의 증손자쯤 되나? 증손자가 바로 이제 진무천왕입니다. 그리고 진무천왕이 660년, 서기전 660년에 일본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무가 우리로 치면은 이제 단군에 해당하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일본의 건국 신화예요. 이렇게 복잡하고 다소 장황한 뭐 신들의 얘기라서 그런지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또 천일창 신화라는 게 있어요. 서기전 1세기경 일본에 건너갔다고 전해지는 신라의 인물입니다. 신라의 인물.
이거 일본 역사 책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천일창은 일본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어디예요? 효고현, 그러니까 오사카 옆에 이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서기 스위닝 천황 3년조에 이런 얘기가 실려 있다. 고사기에도 이 오진 천황조에 천지일모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라의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왕자가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 쪽에서 보면 왔다. 어쨌든 그런 역사적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바로 이 천일창하고 앞서 이즈모 풍토기에 나왔던 요 이즈모,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그 시마네켄 이즈모. 근데 요걸 제가 이게 지도를 약간 이렇게 좌우를 약간 압축을 시킨 건데 이게 실제로는 이제 조금 더 멀죠. 근데 이쪽은 지금 울산이에요, 울산.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면 바로 이제 이즈모가 되는 건데, 아까 이즈모 풍토기에서 신라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곳이 있어서 거기에 가래를 걸어가지고 잡아당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여기다가 가래를 걸어가지고 잡아당기면 이게 옵니까, 땅이? 안 오죠. 그래서 이것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동관계,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일본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건국신화를 만들었나? 이 얘기는 오야마 세이치라는 일본의 역사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663년 백천강 전투의 패배 이후에 일본은 한반도와 멀리하면서 독립된 국가 건설을 향해 나아갔다. 그러니까 이 미국 같은 나라가 원래 유럽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영국하고 이 건너간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죠. 그래서 독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것과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백촌강 전투라는 것을 계기로 해서 한반도와의 인연을 끊으면서 독립적인 어떤 국가 건설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백촌강 전투는 뭐냐면은 660년에 이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멸망하고, 그런데 이제 뭐 승려 도침이나 그 왕족인 귀실복신 이런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하고 일본에 있던 뭐 부여왕자 풍을 불러가지고 이제 부흥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 전쟁이 663년 요 백촌강 전투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제는 완전히 망한 거죠. 그런데 요 전쟁에 일본이 지원군을 보냈어요. 얼마나 보냈냐 하면 배 1000척과 병력 27,000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일본이 총력을 기울여서 이 전쟁에 백제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 아무튼 뛰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졌단 말이에요. 나당연합군에 또 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오야마 세이치가 하는 얘기의 핵심은 뭐냐? 바로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이와 같은 건국 신화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혹시 저 화장실 다녀오시고 그러셔야 되지 않나요? 지금 시계 보니까 11시인데. 괜찮아요. 그냥 하시면 괜찮아요. 그냥 해요? 그냥 쭉 해도 됩니까? 그냥 쭉 해도 돼요? 그래요? 네. 급한 사람들 갔다 와요? 그럼 제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실 이제 이 수리부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사라는 거는 서술만 하고 만들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만드는 건 그건 소설이죠. 그건 소설가들이 하는 일이고, 그런데 이 오야마 세이치가 얘기하듯이 일본은 이런 어떤 고대사의 어떤 배경을 갖고 이런 독립된 어떤 나라로서의 건국 신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단군 신화도 그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 만들 때 고기에 따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기라는 게 책인지 아니면 옛날 기록인지 사실은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이련 스님이 그냥 들은 얘기만 갖고 단군 신화를 기록한 거는 아니에요. 고기라는 책이 있었던가 아니면 책이 아니더라도 그런 기록, 그 당시에 어떤 문헌이 있었던 거죠. 그걸 갖고 이제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일본은 이게 지금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 오야마 세이치의 얘기가 맞다면은 이 시기에 역사책을 하나 그냥 써낸 겁니다. 이 시기에. 그러면서 이 건국신화 이것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의 천손 강림지가 어디 있냐? 이런 건데, 우리는 태백산이 어딘지 정확하게, 거기 천손 강림지인지, 뭐,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데 뭐 이렇게 답사에 간다든가, 뭐, 유적을 돌아본다든가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우리 뭐, 경주, 불국사도 많이 가고, 뭐, 공주 이런 데도 많이 갑니다만은, 뭐, 천손 강림지다라고 해서 가는 데는 없잖아요. 물론 강화도 가면은 참성단이라는 게 있죠.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는. 뭐 그런 건 있는데 거기 내려왔다고는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일본은 어쨌든 천손 강림지가 있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이 천손 강림지에 여행을 간단 말이죠. 답사를 가고. 아, 여기 우리 일본 역사를 시작한 이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천조 대신이 여기 있었던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천손 강림지가 미야자키 북단 다카치호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유적들이 있냐면 아마노 이와토,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테라스가 숨었던 동굴. 그 앞에 신사를 지어놨죠. 그리고 이제 신들이 회의를 했다는 동굴. 요게 이제 아마노 야스카와라라는 동굴이에요. 그리고 뭐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 하늘나라인 다카마가라를 향해 절을 했다는 다카마가라 요배소 절을 한 곳이죠. 니니기가 내려왔다는 쿠시후루 봉우리에 위치한 쿠시후루 신사. 진무천왕의 손자가 나라의 지세를 살폈다는 쿠니미 가오카. 태고 쪽에 아소산이 분화했을 때 분출로 만들어진 주상전리 단해를 감상할 수 있는 다카치오 협곡 등등이 있다. 그러니까 요 다카치오라는 데 가면 요 일본의 건국신화 관련한 그런 그 유적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소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디냐 하면 요 왼쪽이 요게 큐슈입니다. 큐슈. 그 여기쯤이 이제 후쿠오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아래가 나가사키. 예, 요쪽은 이제 미야자키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이쪽 태평양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좀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뭐 야구단 이렇게 전지훈련도 가고 또 골프 치는 분들은 여기 겨울에 골프 치러 많이 가요.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런 게 다 여의치 않습니다만은 그런 데인데. 바로 요 미야자키현 요 부분을 이제 확대한 건데요. 요 위쪽에 여기 점을 제가 하나 찍어놨죠. 요 부분이 약간 고원지대입니다. 한 해발 500m 정도 돼요. 그런 고원지대인데 여기에 바로 이제 건국신화 관련한 유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 또 제가 몇 군데 표시를 해놨는데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행정구역상 가고시마현에 들어갑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가고시마현 쪽에서는 여기 다카치호가 아니고 이 가고시마현에 또 다카치호 봉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청선 강림지다 하면은 요 같은 미야자키현 여기 접경에 걸쳐 있는 가고시마 현에 속해 있는 그 두 군데 지역입니다. 하나는 북쪽, 하나는 남쪽이에요. 예. 그 왜 이렇게 그럼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느냐? 요것은 이제 요 북쪽입니다. 북쪽.
바카치오, 그러니까 한 해발 500m가 조금 넘는 그런 고원지대인데, 그래서 이 먼 바다 항해는 못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마도가 보인다. 그러면 누구든지 야, 저기 한번 가보자, 이런 호기심이 있잖아요. 누구나 가보는 거죠. 대마도 뭐 이렇게 큰 섬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산으로 되어 있고 먹고 살 게 없어요. 대마도는 농사 지어서 자급자족이 안 되는 데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원래 대마도는 옛날부터 이 한반도에 이렇게 의존해 살든가 이쪽 일본에 의존해 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근데 여기 가본다. 가서 이렇게 뭐 탐험을 하겠죠. 이쪽으로 넘어와 보니까 이쪽에 또 땅이 보여. 땅이 보이죠. 여기 요거는 이제 이끼섬이라는 조그만 섬이고, 여기 이제 이 땅이 보일 거란 말이죠. 이쪽이. 야, 보인다, 땅이. 저쪽에도 있네. 또 가보자. 그게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한반도에, 이 반대도 가능하죠. 반대도. 한반도에서 일본 땅으로의 이주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삼국시대 때 우리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전쟁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 전쟁통에 사는 게 편안하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난리가 나고 그러면 이제 멀리 피난 가고 그러는 거죠. 여기는 이제 앞서 지도상에 이 부분입니다. 카라츠라는 부분. 여기 뭐가 있냐면 나고야 성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고야 그러면은 그 도요타 자동차 본사가 있는 그 나고야시를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옛날에 그 히젠 나고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떤 데냐면 바로 임진왜란 일으킬 때 도요토미가 여기에 병력을 집결시켜서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그 나고야 성터, 네. 나고야 성터라는 걸 알리는 비석이 서 있고요. 1592년 4월 14일에 20만 군대 여기 모여서 이제 전쟁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제 요 성터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조그만 섬이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카카라지마라는 섬인데, 여기는 이제 문영왕릉이 여기서 태어났다는 그런 전설이 있죠. 저는 요 카카라지마를 못 가봤는데, 또 가면은 이제 여기가 문영왕릉 태어난 곳이다 해서 하고 유적으로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 섬 있죠. 여기 희미하게 보이는 섬. 요게 바로 이끼섬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섬이죠. 그리고 멀리 대마도가 있는데, 요게 이끼섬이고, 요 정도로 지금 대마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좀 멀죠. 근데 더 이제 구름이 없고 그랬으면은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끼섬은 뭐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끼섬에 가면은 여기서 또 여기는 또 가깝잖아요. 여기 어지간하면 보이겠죠. 그래서 보이면은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죠. 그 일본은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오야마의 말을 빌리면 백총강 전투 이후에 한반도와의 관계를 끊으면서 독립국가로 나간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건국신화를 만든다. 그런데 이제 그 고사기를 쓴 건국신화를 만든 오노야스마로는 또 이런 그 고뇌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흔적, 실제 역사의 흔적을 그 신화 속에 이렇게 좀 남겨놨다. 그리고 그 신화 속에 있는 것들을 추적을 해서 이제 천선 강림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미야자키를 얘기하지만 일본의 일부 학자도 바로 이제 북부 후쿠오카, 왜? 한국이 보이는 거죠. 카라쿠니 다케라는 게 한국이 보여야 되는데 미야자키 쪽에서는 절대 보일 수가 없는 거고, 한국이 보인다면 역시 후쿠오카나 이토지마, 카라츠 이쪽이라는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건국 신화 이런 걸 통해서 고대 한일 관계, 실제 사람들의 어떤 그 이주 이런 것도 좀 살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좀 늦게 와서요.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빨리빨리 이렇게 이제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일단 오늘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아까 그 아소산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 백보 그쪽 방향이거든요. 그 네. 아소산이 맞나요? 아, 예. 아소하라산. 사실은 이제 저도 거기서 멀리 이렇게 산을 보고 저쪽이 아소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잖아요. 예. 멀리 보이는 산이 아소다. 근데 그 쿠니미가오카에 올라가면요, 우리도 그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남산 같은 데 올라가면 요 앞쪽으로 보면은 저쪽 경복궁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지도 같은 걸 표시해 놓잖아요. 동쪽으로 보면은 이제 뭐 워커이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전망대에 그 지도가 있습니다. 그 지도에 정확하게 방향과 이런 거리 같은 게 표기가 돼 있었어요. 아소산을 갔다 왔거든요. 네네네. 이제 제가 관광 간 걸로 봐서는 아까 같은 협곡 같은 거가 우리가 간 반대쪽에 있는지 그 협곡이 아소하라산 본 거와 네.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제가요, 그거는 잠깐만요. 미야자키 시도 어딘가. 후쿠오카가 여기고요. 네. 지금 구마모토가 여기잖아요. 네. 아소산이 구마모토에 있거든요. 백부 쪽에 있지 않고요? 백부는 이쪽입니다. 오이타. 네, 맞아요. 여기는 오이타고요. 이 아소 화산은 여기 구마모토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지역, 네. 요 지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죠. 예. 백부 쪽으로 착각을 하셨군요. 요 구마모토에 있습니다. 예, 화산이. 예, 또. 저기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제가 거기 규슈랑 갔을 때 거기 박물관이랑 다 갔었어요. 규슈랑.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알기로 생각할 때는 유용준의 그 저기에서 얘기하실 때 우리나라는 이제 이 성남에서도 판교에서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그런 흔적이 나왔는데, 일본에서는 신석기 시대까지만 그 홋카이도 아이노 쪽에 처음으로 보이고 구석기 시대 흔적은 찾지 못했다,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예. 그때 갔을 때 박물관 갔을 때도 그 유적 같은 그런 게 많이 있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냥 사람한테 직접 듣지 못하고 끼고 이렇게 듣긴 했지만 그게 조금 궁금해요.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거기도 구석기 시대가 있었다고 여기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석기 시대가 가장 처음에 그 흔적으로 알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네. 제가 지금 그 정확한 연대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우리는 한 100만 년, 70만 년이나 100만 년까지 가는 그 구석기 시대 유적지들이 북한에 굉장히 많고, 우리 지금 뭐 청주 쪽에 뭐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상당히 연대가 위로 올라가는 뭐 이런 유적들이 많죠. 근데 일본은 오랫동안 그렇게 오래된 유적을 찾아내질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기껏해야 뭐 몇만 년 정도 뭐 이런 수준이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뭐 발굴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몇십만 년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처럼 그렇게 오래된 거는 일본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은 뭐 이런 거거든요.
이 땅에 얼마나 오래전부터 과연 사람들이 살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구석기 시대 유적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여긴 아주 옛날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거지. 우리는 그런 게 없네. 우리 땅에서는 좀 늦게 사람들이 그러면 살기 시작했네.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오래된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이 과연 그만큼 중요하냐. 물론 이런 건 있죠.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면서 농경을 시작하고 정착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그 공동체 생활이 시작이 되고, 그러한 것이 어떤 부족 국가라든가 이런 나라로 발전해 간단 말이죠. 그런데 아예 그런 것이 없었다고 하면 그런 어떤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발전 단계가 상당히 늦게 시작이 된 거고, 그러다 보면은 앞선 그런 지역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뭐 살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제 그런 어떤 것은 살필 수 있지만, 과연 뭐 이거 오래된 거거든, 굉장히 좋은 거야, 니네 이런 거 없지, 이게 과연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 생각은 저는 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아무튼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은 못하지만은 일본은 우리보다 오래된 구석기 유적지는 없습니다. 예. 예. 정재환 씨 하면은 옛날에는 그 예능 프로나 이런 데 많이 네. 나오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오늘 그 해박하게 강의해 주신 공부는 언제부터 하셨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예, 제가 좀 공부를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40살에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에서 공부를 시작해가지고요. 2013년이니까 한 13년? 만 13년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본사 전공은 아닌데 한국사 전공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사도 저는 현대사입니다. 현대사고, 그리고 또 현대사라고 해서 현대사를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거는 또 이제 한글 운동사가 돼서 사실 뭐 잘 모르는 게 많죠. 그런데 이게 한국사를 어쨌든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일본하고 굉장히 관계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 이렇게 답사랄까 다니게 된 거고, 처음에 일본 갔을 때는 일본 말도 못했어요, 전혀. 근데 또 일본 말이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어도 좀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된 건데요. 뭐 역사 공부한 지 뭐 오래된 게 아니죠.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실 오늘 이것은 제가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뭐 이렇게 책을 하나 이렇게 내게 되고, 그리고 사실 이건 이제 이 고대나 일본이나 한국 관계사나 이런 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찾아낸 그런 성과, 거기에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소견 이런 정도를 덧붙여서 답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책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윤종준 관장님이 또 와서 좀 뭐 이렇게 수업을 하나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거 한글 얘기 또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 책의 그 신화 얘기를 좀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해본 겁니다. 오늘 처음 한 거네요, 이 얘기는. 네. 자, 혹시 또 뭐 질문이 있으시면. 아까 그 강의 도중에 네. 무왕 얘기 나오고 복신, 도침, 승려 얘기 나왔거든요. 제가 네. 그쪽에 강의를 다른 데서 몇 번 받았어요. 네. 복신 장군이 결과적으로 동굴에서 죽었는데, 네. 그런 쪽 내용 좀 많이 아십니까? 그쪽은 제가 많이 모르고요. 네. 근데 무왕이 이제 그 의자왕 둘째 아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일본군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과적으로 백제가 부흥할 수 있었는데, 무왕이 자기가 왕대 작업에 가는 거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복신을 동굴에서 죽여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패망한 거 있는데 분란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근데 복신을 못 죽이니까 호위병이 강하니까 동굴로 그러니까 그 산이 된 배랑간 생각 안 나는데 그 충청남도 충남에 있는 산 꼭대기에 도친굴이라고 일이 있습니다. 네네네. 촛불 켜놓고 복신한테 비는 그런 네.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복신을 동굴에서 죽이거든요. 예. 근데 그 병사들이나 국민들은 도친말은 듣는데 부왕의 말을 안 듣다 보니 결과적으로 패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나오니까 다른 데 강의 들으니 또 나오니까 더 귀가 번쩍하고 아, 네. 그러셨군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거기가 그 백총강 전투가 펼쳐진 곳이 지금 이제 군산 앞바다나 아니면 그 구안, 그 앞에 동진강 하류,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산 이름이 매랑한 생각 안 나네요. 예. 그 성이 그 산에 있었죠. 네. 지금 그 충남에서 네. 억새산으로 유명해요. 예. 아, 대감성인가? 맞습니다. 예? 오소산이에요. 오소산 광대가 올라가면은 도친굴이라는 게 현재 있어요. 아, 그 이제 복신 그 네네. 장군에서 하는 게 현재 있어요. 예, 예. 아, 그렇군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네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참, 이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예, 참 지겹게 오래 가네요. 예. 건강 조심하시고, 예, 늘 즐겁게.